지난 시간에 뭐 하다 말았냐면 실효수익률이라고 했죠. 실효수익률은 그냥 복리야. 뭐 100%는 아니지만 복리 개념으로 이해하면 큰 지장이 없다. 수익 자체가 복리다. 어디 갔어? 그래서 이와 같이 깔끔한 식으로 써준다. APR은 1년 이자율이 얼마인지 얘기하는 공통적인 텀이고요. M은 1년에 얼마나 이자를 주는지 나타내는 숫자고, 그걸 M승에 이 흔히 말하는 뭐야 이게? 복리 공식이죠. 1원을 이자를 4번 받는 거에 투자하느냐, 3번 받는 거에 투자하느냐, 2번 받는 거에 투자하느냐, 아니면 1년에 1번 받는 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얻는 수익률이 달라요. 그것을 복리 개념으로 환산한 게 EAR, 실효수익률이다. 근데 은행에서 보통 알려주는 건 뭐야? APR. 그냥 연간 이자율, 그냥 연간 이자율 텀으로 표현하지만 여러분이 실제 복리 계산할 때는 뭐가 필요해? 연이자율 당연히 필요하고, 이게 APR이죠. 뭐가 더 필요해? 지급 횟수. 횟수? 헷갈리네. 여기선 M. 이걸 알아야 복리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뭐 2번 주는 거랑, 그러니까 매일 컴파운딩 하는 거랑 매일 복리를 해주는 거랑 1년에 2번 복리 계산해 준 거랑 다르다. 그래서 은행의 이 계좌의 이자율은 5.25%지만 매일 복리 계산해 주는 게 5.3%지만 반년에 한 번씩 계산해 주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다. 그럼 수익이 더 큰 데다 집어넣어야겠지. 그 다음에 당신은 이게 어떻게 해? 100불씩 넣으면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 100불 넣으면은 미래가치 계산하니까 105.39원 나오고 105.37원 나오고, 당연히 첫 번째 얘를 선택해야 된다. 5.39%. 수익률이 높으니까 수익률이 높은 거를 선택해야 된다. APR을 EAR로 어떻게 바뀌나요? 별로 어렵지 않겠지. APR은 결국 M 1 플러스 EAR을 1분의 M 나눠서 마이너스 1 해준 거, 이렇게 인버전 할 수 있다.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나왔기는 복리 계산하는 공식에서. 이것이 풀면은 일단 EAR n분의 1로 나눠줘야 되고, n분의 1승 해줘야 돼. EAR 더하기 1을 n분의 1승 해주면 얼마야? 이렇게 써지죠. 그래서 다시 빼기 1 해주고 M 곱해주면은 APR. 그 식이다. 별 어려운 얘기는 아니다. 이그젬플. 당신 실효수익률 12% 얻으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은 12달, 그러니까 1년 12달 달마다 이자를 주는 걸 해. 그렇다면 APR은 어떤 걸 해야 돼? 12%를 주지만 EAR이 12%로 했죠. 12% 더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12 해서 11.38%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APR이 11.38%이고 여러분이 이자를 달마다 받을 수 있다면 실효 수익률이 12% 정도 된다.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은 새 컴퓨터 하나 살라 그래. 근데 그 가게, 컴퓨터 가게는 할부가 가능하게 합니다. 전체 시스템은 3,500불이고 당신은 2년간 뭐 빌릴 수 있어. 돈을 갚아 나갈 수 있어. 이자율은 16.9%야. 그렇다면 당신의 monthly payment는 얼마나 돼야 될까? 그래서 이런 문제 처음 보면은 뭘 해야 돼? 여러분 할부 원금 계산, 아니 할부 원금이라 그러나? 여러분 휴대폰 사면은 달마다 얼마 내는지 계산하는 거죠. 휴대폰 100만원짜리 사면은 뭐 36개월 할부하면 여러분 얼마씩 냅니까? 뭐 그런 거 계산하듯이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총 이 컴퓨터를 사려고 할 때 필요한 돈은 3,500불. 오늘 필요하죠. 여러분 달마다 얼마나 내야 되는지 모르고 16.9%는 뭐야? APR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달마다 내. 달마다 내면은 달마다 이자율이 얼마인지 환원을 해주고 얘를 복리 개념으로 바꿔서 계산해 줘야 된다. 그래서 12로 나눠주고 24승 해주고 그래서 C는 172.88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모든 이자율은 기본적으로 특별히 말을 하지 않는 한 APR이에요. Annual Basis야. 그러니까 모든 이자율은 매년 몇 프로다라는 것만 얘기해.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계산할 때 필요할 거는 뭐야? M. 1년에 몇 번 주는지 알아야 걔를 실제 이자를, 이거는 1년에 12번 주니까 나는 16.9%를 12번 나눈 거를 매년 줘야 될 것 같다. 거기다 2년 24승 어디서 나왔어? 2년간이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퓨처 밸류도 비슷한 얘기야. 당신은 $50를 매년 넣어. APR은 9%야. 근데 매달 넣으니까 35년 뒤에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계산할 때 이자율은 9%지만 여러분 실제 적용해야 되는 이자율은 0.09를 12로 나눈 거. 왜냐면 1년에 12번씩 내니까 0.09를 12번씩 나눈 거에서 35년간 12번 저렇게 해서 어쩌고저쩌고 계산하면 내가 35년 뒤에 가지게 될 돈의 가치는 이만큼이다. 그래서 별 이야기는 아니에요. 뭐 데일리 컴파운딩 뭐 비슷한 얘기야. 15,000원이 3년 뒤 필요한데 새 차 살라고 APR이 5.5%야. 데일리 컴파운딩이네. 그렇다면 오늘 투자해야 될 돈이 얼마일까? 그러니까 데일리 베이시스니까 여러분은 365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3을 해줘야 돼. 이자율 5.5%지만 365로 나와줘야 돼. 매일매일 주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12,718.56원을 저축해야 3년 뒤에 15,000불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뭐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어. 여러분이 보는 이자율은 거의 100%, 거의 99% APR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지죠. 데일리인지, 먼슬리인지, 이얼리인지 잘 확인해서
바꿔줘야 돼. 안 그러면 계산이 틀린다. 뭘 바꿔줘야 돼? 둘 다 바꿔줘야 돼. R 바꿔줘야 되고 T 바꿔줘야 돼. 얘는 데일리로 365일, 365일이 3번 있으니까 3 곱하기 365를 곱한 걸 해야 돼. 수학 하나만 합시다. 이렇게 썼지? 이렇게 썼어. EAR은 1 플러스 APR 나누기 M을 M승한 거. 이 복리식이야. 여러분 작년에 배운 경제수학 시간을 잘 기억한다면 이제 나는 리밋까지 한번 생각해봐. 얘는 뭐야? 이게 뭘까? 경제수학 시간에 배웠을 고영호 교수님이나 최정원 교수님이나 다 가르쳐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M을 여기서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는 E는 뭐야? 지수야, exponential, 자연대수예요. 자연대수 exponential APR. 수학적 공식이에요. 뭐 외워두면 좋고 안 외워도 상관없고. 근데 흔히 말해서 이거를 연속복리라고 합니다. 연속복리, 연속시간, 뭐 연속복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걸로 approximate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continuous compounding, 연속복리 어느 식에서 나왔어? APR 식인데 M을 그냥 무한대로 보내. 그렇다면 이러한 지수 형태의 식으로 나오고 지수 형태의 식이 총 수익률이니까 거기서 1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7%짜리를 연속복리하면은 약 7.25% 정도 된다. 1년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는 안 물어보겠죠. 여러분, 뭐 계산할 수 있겠지만 뭐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알아는 두세요. 나중에 많이 쓰여요. 채권 가격보다는 주로 금융 파생상품 가격 계산할 때 연속 개념을 많이 써서 연속복리 알아는 둬야 돼. 뭐 알아둘 것도 없지. M을 그냥 무한대로 보내면 수학적으로 이게 exponential APR이 된다. 그래서 7%니까 0.07이지. 그냥 그렇게 돼. 뭐 특별히 고민할 건 없다. 모르겠다 싶으면 1학년 때 경제수학책을 한번 보세요. APR 1년간 수익률. 그냥 1년에 표기되는 수익률이죠. 1년간 엄밀히 말하면 1년 동안 현금으로 내가 얼마씩 받느냐 겠죠. 원금분의 현금으로 얼마나 받느냐. 대신 타이밍은 상관없어. 내가 1분기에 받든 2분기에 받든 3분기에 받든 4분기에 받든 상관없어. 1년간 APR은 뭘까 결국은? 원금분의 1년간 받는 이자의 합. 이러겠지. 이게 APR이야.
내가 1개월 뒤에 받든 2개월 뒤에 받든 그러니까 올해 안에 받는 거는 하나로 퉁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Effective annual rate는 뭐야? 복리지, 복리. 그렇다면 뭘 써야 돼? 여러분은 뭘 배웠어? 지난 챕터에서. 내가 한 달 뒤 받는 돈하고 1년 뒤 받는 돈은 같은 100원이라도 가치가 달라. 그래서 모든 거는 복리 개념을 써야 돼. 왜냐면 APR 개념 정의할 때 알려드렸다시피 뭐야? APR은 1년 안에 받는 돈의 총액만 중요하고 언제 받는지는 고려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은 시간 가치를 배웠으니까 시간 가치 배우면 타이밍 역시 굉장히 중요해. 그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가치를 공부한 똑똑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리를 써야 돼. 개념 이해 가시겠죠? 저번에 APR 간단히 얘기했는데 내 원금이 100원이고 이자가 10%야. 같은 10%라도 1년에 한 번 주면 언제? 마지막 날 10원 받고 1년에 한 번 이자를 1년에 2번 주면은 5원 받는다 그랬지. 같은 100원이 원금인데 이 금융자산에서 이 채권에서 뭐 간단히 이 채권이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지급하면 APR이 10%로 표시되어 있으면 마지막 날 10원 1년에 2번 준다 그러면 5원 얘는 왜 APR 텀을 차이가 안 나? APR은 총 한만 계산해. 이자 1년 동안 얼마 받는지만 그냥 계산하고 끝이야. 10원 받으니까 10%. 얘가 만약 6원 받았다고 하면은 물론 이상한 케이스이지만 6원 받았다고 하면 11%야. APR 텀을 따지면. 근데 어찌됐든 5원씩 하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더 좋은 거지. 우리는 시간 가치를 배웠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나가는 3슬라이드, 4슬라이드가 다음 장의 내용이 다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음 장 채권 가르칠 건데 한번 봅시다. 미리 조금 얘기할게요. 어차피 이어질 거라. 채권은 크게 다음 장에 어차피 이어질 거니까 할게요. 쿠폰 본드 2표채라 그러죠. 2표 쿠폰이 2표예요. 2표채 제로 쿠폰은 뭘까? 제로가 0이지만 0이표채라고 안 하고 무 2표채. 이 표채는 뭐야? 보통 1년에 이 표. 그리고 계약 만기날 원금 상환. 그리고 계약 만기날까지 이자를 줘야 돼. 그렇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2년짜리 이표체를 갖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돈이 지급이 되느냐. 2년짜리 이표체고 원금이 100원이고 원금 이표 이자가 이표 이자를 쿠폰 레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10%야. 1년에 2번 이자를 줘. 2번 이자 혹은 이표를 줘. 그러면 이러한 채권의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1년에 이표 이자율이 10%라 그랬으니까 뭐 여러분 대강 감으로 1년에 얼마 받는지는 알겠죠. 원금이 100원이니까 1년에 10원씩 이자가 나가. 10원씩 이자가 나가는데 2번 준다 그랬으니까 뭐 여러분 표준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돼? 5원씩 2번 받아. 오늘 0이라면 6개월 후 1년 후 2년 이렇게 딱 되겠지. 영원한 당연히 안 받고 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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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이렇게 받아. 이게 전형적인 채권의 형태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채권 이미 가치 계산할 수 있어. 여러분 이미 충분해. 고민할 것도 없어. 이거를 두 개로 쪼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5원씩 주는 애뉴이티 5 그리고 2년 뒤 100원 주는 그냥 캐시플로우.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어떻게 계산해? 이자율이 있으면 이자를 알면 뭘 써? 애뉴이티 계산식 쓰면 돼. 555짜리는 그냥 애뉴이티 계산식이야. 얘는 어떻게 계산해? 오늘의 채권 가치, 오늘로 가치로 환산한다면 여러분 이자율 R이라고 한다면 만기가 T고 이거야. 그래서 두 개 합친 거야. 채권 가치 그냥 두 개 합친 거야.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은 이표라는 애뉴이티 형태의 현금 흐름 하나랑 마지막에 원금 하나 두 가지 그냥 합치면 나중에 실장에 나올 거예요. 근데 다음 장에도 바로 나오지만 그냥 이렇게 돼 있어. 별로 고민할 거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채권 가치를 계산하는 50%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모르는 거는 이자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인데 이자율을 결정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이자율 결정하는 부분만 빼면은 여러분 채권 가격 결정 다 알고 있어. 고민할 거 없어. 그래서 5원씩 4번 주는 것 그리고 100원 마지막에 주는 것에 이자를 알고 있다면 현재 가치 구하면 돼. 그게 채권이야. 무이표체 어떻게 구하나요? 무이표체 뭐가 없어. 위에가 없어. 위에가 없으면 얘만 계산하면 돼. 무이표체는 2표가 없는 채권이야. 얘가 다 빵이야. 이자에서 오늘의 가치 구하자면 100원을 디스카운트 하면 돼. 그게 끝. 채권의 가치 결정식이다. 그래서 무이표체의 대표적인 게 트레저리 빌, 연방정부 단기 연방정부 채권이에요. 이거는 뭐가 없어. 이자율 지급이 없어. T빌은 있는데 단기 미국 국채, 그러니까
있는데 10,000원을 12달 뒤에 줘. 이자율이 7%라면 오늘의 이 채권의 가치 10,000원이 오늘의 가치로 얼마 환산될 거냐? 결국은 10,000원을 1.07로 나눠주면 되겠지. 9,345.79원.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통 세마이 애니얼리인데 6개월에 한 번, 여긴 그냥 귀찮으니까 애니얼리라고 했어. 그래서 5년짜리 그리고 이자가 7%. 이자를 보통 쿠폰 레이트라고 해. 쿠폰 레이트는 뭐에 연동돼 있어? 원금 곱하기, 그러니까 2표란 것은 원금 곱하기 쿠폰 레이트. 여기서 말하는 이자율이야. 쿠폰 레이트하고 실제 이자율하고는 다르다. 쿠폰 레이트는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될 거 채권식에서 뭐 다음 장에 물론 배울 텐데, 쿠폰 레이트는 이자율이 아니야? 이자율이지만 이자율이 아니야. 좀 그렇지만 쿠폰 레이트는 여러분이 이 표를 얼마나 받느냐에 대한 표시야. 표시. 실제 할인해주는 이자율하고 쿠폰 레이트는 달라. 그래서 쿠폰 레이트하고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혹은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달라. 쿠폰은 원금분에 여러분이 지급되는 2표 양을 나타내는 식이야. 그래서 뭐 이렇게 받아. 700, 700, 700, 700 그리고 1700 받아. 이게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이야.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이다. 그래서 가치 계산한 거 뭐 다음 시간에 하면 돼요. 다음 시간 바로 이어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5만원짜리, 이거는 원금 상환형이죠. 원금 상환형. 5만원짜리가 있고 10년짜리 론이 있는데 이자가 8%야. 이거는 5,000원씩 매년 10년간 갚고 그 다음에 이자를 지급하게 돼 있어. 그렇다면 엑셀 파일을 클릭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현금 흐름이 나오지. 원래 나는 5만원 꿨지만 8%니까 4,000원 줘야 되고 원금을 5,000원씩 줘야 돼. 근데 내가 원금 5,000원 갚으면 원금이 어떻게 줄어들어? 4,500원 줄겠지. 4,500에 대한 8%는 얼마야? 3,600원. 5,000원 또 갚아. 8,600원만 내면 되고. 근데 이제 원금이 또 줄었어. 4만원이야. 이자는 3,200원이 되고 원금 5,000원 갚아. 8,200원. 35,000원 되고 22,800원 내고 5,000원. 이렇게 쭉쭉쭉쭉쭉 갚아나가. 그래서 이게 실제 여러분이 지급해야 될 현금 흐름이겠지. 현금 흐름. 처음에 첫 해 9,000원 내고 다음에 8,600원 내고 8,200원, 7,800원, 7,400원 쭉쭉쭉쭉쭉. 마지막에 5,400원. 가치 계산 얘 갖고 오잖아. 얘 갖고. 실제 현금 흐름이 어떠한 타이밍에 나갔느냐가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야. 얘를 적정한 걸로 할인해 주면 돼.
그래서 뭐 계산은 안 할 거지만 현금 흐름 일단 여러분 뭐 밸류, 뭐 가치평가 뭐 이런 거 구한다 그러면 현금 흐름을 구하는 게 1번 타자야. 현금 흐름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 얼마 있고 언제 얼마나 주느냐가 결국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만 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의 일은 다 끝. 그 다음에 다른 이그젬플. 아까는 페이먼트가 바뀌었지. 근데 여러분은 고정할 수도 있어. C를 고정해. 여러분 5만 달러 빌리는데 C를 고정하고 이자율이 8%라고 하면 여러분이 맨날 내야 되는 C의 값은 얼마냐? 7451.474. 이게 흔히 말해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 이거 휴대폰 공식이야. 휴대폰 가격 구하는 공식. 여러분 100만원 딱 봤는데 휴대폰 뭐 아이폰 살라고 100만원을 할부로 넣어. 그 말은 뭐야? 오늘 100만원 받는 거고 나는 은행 측한테 적정한 이자율로 갚아 나가는데 정액으로 갚지. 매달 변하지 않아. 할부 해보면 알 거예요. 할부 해봤겠죠, 당연히. 할부 해보면 요액수가 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할부 가격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모기 주택담보대출 계산하는 거 보통 이런 식이다. 교수님 두 개가 다른 게 뭔가요? 얘는 매년 원금을 고정시켜 버렸어. 매년 내가 갚아야 나가야 될 원금을 고정시켜 버린 거고, 얘는 그러지 않고 그냥 나는 여러분 휴대폰 계산하듯이 매년 나가야 될 할부 가격만 계산해 낸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거야. 여러분 5,000원을 오늘 받았는데 뭐가 5,000불짜리를 샀어. 4년간 8% 이자율로 갚아가려면 매년 한 번씩 내고 C가 얼마가 돼야 돼? 1,509.6원 정도 돼야 된다. 뭐 별로 어렵지 않다. 그래서 하고 넘어가면 된다. 퓨어 디스카운트 론 대표적인 거 연방정부 채권, 그러니까 정부 채권 같은 거예요. 이자만 붙는 거 거의 모든 기업 채권들, 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들은 다 이자 붙는, 이자만 주는 형태예요. 그 다음에 아모타이즈 론, 여러분 할부, 그 다음에 주택, 이런 게 아모타이즈 론의 대표적인 거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안 할 거야. 얘는 시험에도 안 나오고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베이시스 안 설명해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그냥 넘어가자. 이건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베이시스 뭐 어쩌고 저쩌고 시험에 안 나오고 가르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풀 때나 다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7점. 근데 사실 여러분 다 했어. 다 했다는 건 말은 좀 거짓말이고, 채권 가격 결정하는 7할은 했어. 이자율이 주어져 있고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된다는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나 자유자재로 현금 흐름을 계산할 수, 아니 채권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 그래서 이번 장에서 뭐 할 거냐? 채권인데 채권의 형태가 어떤 게 있고
채권의 종류가 어떤 게 있고, 채권의 가치를 어떻게 결정하고, 뭐 때문에 채권의 가치가 변화하는지. 채권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신용등급이에요. 신용등급이 뭘 의미하는지 정도.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여러분 거시경제 배웠으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야? 피셔 이펙트예요.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빼기 물가상승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명목 이자율이 높다는 거는 실질 이자율이 높을 수도 있지만 물가상승률이 높았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받는 이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자율의 기간구조란 거래요. 기간구조. 기간구조 뭐야? 여러분 아직 정기 예금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지만 예금, 정기 예금 할 때 1년짜리랑 2년짜리 혹은 여러분 적금해봐요. 적금하면은 1년짜리랑 2년짜리, 3년짜리의 이자가 달라. 1년에 1% 주는데 2년짜리는 1.5% 주고 3년짜리는 2% 주고. 그게 뭐야? 이자율의 기간구조. 근데 흔히 이자율의 기간구조로 하면 어떤 이자율? 정부 채권과 관련된 이자율의 기간구조예요. 정부 채권은 무위험차라고, 나라에서는 무위험차를 생각하고 그 이자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계산하는 게 텀 스트럭처예요. 그래서 반즈, 채권이 뭔지, 채권의 뭐 다른 특징이 뭔지, 채권 신용 등급, 채권 등급이 뭔지, 다양한 채권이 뭔지, 채권 시장, 그리고 피셔 이펙트, 피셔 효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채권의 수익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런 거 할 거예요.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걸쳐서. 채권은 아까 말한 형태 가장 일반적이야. 이표가 있고 마지막 날 원금을 갚는 게 채권이에요. 그 원금 뭐라 그래? 액면가. 원금은 액면가라 그래. 제가 여기 100원 받는다 그랬죠. 마지막 날 내가 2표 이내에 줘야 되는 돈, 그게 원금이야. 그거를 액면가라고 합니다. 쿠폰 레이스는 뭐라 그랬어? 제가 여기 10% 얘기했죠. 2표 이자에 10%. 1년간 내가 2표로 원금에 얼마만큼 주느냐, 그게 2표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1년간 2표로 지급해야 될 양인데 어떤 거를 표시해? 원금의 비율로. 1년 여기 2표 이자율이 10%니까 10%라면 1년 마지막 날 10원 줄 수도 있고, 2번 준다 그러면 5원 줄 수도 있고, 4번 준다 그러면 2.5원 줄 수 있죠. 그래서 쿠폰 레이스는 내가 1년 동안 이 사람이 뭐야? 채권 가진 사람한테 2표를 얼마나 줘야 되느냐 나타내는 총량의 총량. 그래 여러분 2표를 받아가. 5원이면 5원, 뭐 10원이면 1년에 10원이면 10원. 매튜리티 만기가 뭐야? 내가 채권의 액면가 갚는 날이 만기. YTM인데 얘가 뭐야? 흔히 말해서 채권의 이자율. 혹은 이자율이라고 하면 엄밀하게 맞는 말은 아니고 yield to maturity라고 얘기하는데, yield는 수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재무에서는 yield to maturity는 언제까지 수익률? maturity가 만기라 그랬지. YTM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만기 수익률. 만기 수익률로 이해하시면, 만기 수익률 왜 이렇게 되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근데 yield to maturity 하면 채권의
할인해주는 그 이자율이고 걔를 만기 수익률이라고 한국말로 보통 해요. 채권같이 구했네. 쿠폰, 애뉴이티, 만기 날만 하루 원금 혹은 액면가를 주면 돼. 이미 구했어. 흔히 이자율, 여기서 만기 수익률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자율 하면 YTM이에요. 저기서 얘기한, 아직 안 배웠지만 이자율 오르면 당연히 채권의 가치는 떨어져. 그래서 이자가 올라가면 할인해 주는 게 많아지고 채권 가격은 당연히 떨어진다. 만기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채권의 가격은 떨어진다. 너무 쉬워. 다 배웠어. 저번 시간 통해서. 어떤 채권이 있는데 쿠폰 레이트 10%야. 그러면 1년에 나는 원금의 10%를 줘. 원금 얼마야? 원금 액면가. 액면가 얼마야? 1,000원. 1년에 나는 100원씩 준다. 5년이 있고 뭐가 있어? 애뉴얼 쿠폰이야. 1년에 한 번씩 줘. 그러면 100원씩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 받고 1,000원 5년 뒤 받으니까 두 개씩을 쪼개서 합치면 돼. 이거 뭐야? 많이 봤죠? 여러분 신나게 봤던 애뉴이티식이야. 1분의 1 플러스 R의 5순 0.11 R. 그냥 그거야. 뭐 별로 고민할 거 조차 없어. 이미 다 배웠어. 이미 여러분은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어프로치인가를 통해서 다 배웠어. 그래서 고민할 거 없다. 그 다음에 10% 애니얼 쿠폰. 그 액면가 1,000원. 그 매달 100원씩 주는 거죠. 매년. 20년이 만기야. YTM이 8이야. YTM 이자율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럼 채권의 가격 어떻게 되느냐? 100원씩 20년간 받고 8%를 할인해. 0.88 거기서 나온 거고 1,000원은 20년 뒤에 받으니까 그냥 따로 할인해줘. 그래서 1,196.36원 이다. 그래서 채권의 가치가 혹은 채권의 가격은 수익률하고는 반대 라고 하시면 돼요. 애뉴이티 포뮬러를 통해서 하나만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채권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돼? 프라이스라고 합시다. 보면 알겠지? C에 그러니까 매년 준다고 해. 매년 안 줘도 똑같아. 자, GT는 만기예요. 그 다음에 액면가 페이스 밸류라고 할게요. 근데 만약 얘하고 R하고 액면가 중에 C를 주는 양이 같아. 무슨 얘기냐? 식이 뭐 별얘기 아닌데 제가 복잡하게 얘기했죠. C는 같은 R이야. R분의 FV라고 해봐.
같아. 우연찮게 이 표하고 이 표 이자율 쿠폰 레이트하고 만기 수익률 이 같아. 우연찮게. 그러면 나는 얘를 넣을 수 있겠지. 그래서 대체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좋네. R이 없어져. 그러면 남는 거는 근데 또 없어져. 같이 마이너스 FB 플러스 RT 뭐만 남아? 그래서 채권식이에요. 만기 수익률하고 YTM하고 쿠폰 레이트. YTM은 할인해주는 인자고 쿠폰 레이트는 C를 결정해주는 인자야. YTM이 쿠폰 레이트. 채권은 오늘같이 여러분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액면가야. 액면가가 오늘의 채권 가치가 돼. 언제? 만기 수익률, 아까 할인해주는 이자율하고 쿠폰 레이트. 내가 이 표를 얼마나 주느냐. 그게 같다 그러면 채권의 가치는 뭐야? 액면가야. 액면가 그냥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어. 만약 할인해주는 게 이 표 주는 것보다 많아. 그럼 채권의 가격은 액면가보다 작겠지. 왜냐하면 분모는 더 커지고 분자는 똑같으니까. 반면에 채권의 가격보다 채권 이표 이자보다 만기 수익률이 작다 그러면 분자는 아까 저 식에서 분자는 커지고 분자가 더 크고 분모는 똑같으니까 액면가보다 오늘의 채권 가격이 높다. 그래서 YTM보다 쿠폰 레이트이 크다는 얘기는 분자가 좀 커진다는 얘기고, YTM보다 쿠폰 레이트이 쿠폰 레이트이 YTM보다 작다는 얘기는 분모가 커진다는 얘기니까 가격 간에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 그래서 디스카운트 반드라고 얘기하는데 할인채 이런 거는 보통 만기 수익률이 쿠폰보다 클 때. 죄송합니다. 반면에 프리미엄 채권. 프리미엄은 오늘의 가격이 액면가보다 높을 때. 그럴 때 프리미엄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야? 만기 수익률보다 여러분의 이표 이자율이 높을 때. 그래서 채권 가격식 해서 여러분 이미 다 할 줄 알아. 챕터 6장을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채권 가격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뭐 빠졌네. 이게 아마 뭐 식에서 보면 쿠폰이 70이고 액면가 1000이고 이자율이 14%인 것 같아. 이자율 16%. 세마이 애뉴얼하니까 7년짜리 채권인 것 같아. 이그젠플 설명을 제대로 안 했는데 잠깐 볼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설명을 잘 안 해놨네.
자, 이 식에 대응하는 숫자들 찾아볼게요. 이그젠플이라고 설명에 써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액면가는 1000원인 거 알겠죠? FV는 1000. 할인율은 8%인데 이게 세마이 애니얼이니까 애니얼은 16%일 거야. 이게 YTM. 쿠폰이 70씩 주지. 근데 세마이 애니얼로 70씩 준다는 얘기는 애니얼로 얘가 만기 얼마 남았어? 2번씩 14번 줘야 되니까 T는 7. 근데 7연 이겠지. 이런 채권의 가치 여러분이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어떤 채권이 있는데 액면가는 1000원. 그 다음에 2표율은 14%인데 14%야. 근데 1년에 2번 줘. 그러면 70원씩 2번. 할인율은 연간 APR 텀블 16%인데 반기씩 하니까 8. 만기까지는 얼마? 14번 남았으니까 7년. 그러니까 7년짜리 채권인데 쿠폰 얼마만큼 줘? 1년에 2번씩 주고 연간 이자율로 따졌을 때 YTM이 16%, 연간으로 따졌을 때 쿠폰 레이시 14%라면 그러한 채권의 가치는 917.56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식만 봐도 충분히 리커버 할 수 있어. 뭐만 보면 돼? 뭐만 보면 돼? 이게 2표가 몇 번 나가는지, 1년에 몇 번 나가느냐에 따라서 할인율도 바뀌고 2표 금액도 바뀌어. 같은 2표 금리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채권을 샀어. 오늘 채권을 샀어. 오늘 샀어. 오늘 어떤 채권? 10년짜리 채권. 만기가 10년 뒤야. 오늘의 ITM이 뭐 한 9% 정도 돼. 근데 한 3년쯤 지나갔더니 뭐 여러 가지 경기 변동적 요인에 의해서 뭐 어떻게든 오늘 시점은 9%인데 제로 시점에 한 3년쯤 지나갔더니 (10%로) 올라. 그래 나는 3년 뒤 채권을 팔라 그래. 근데 많은 경우 그럴 경우 가격이 떨어져 있겠지. 물론 내가 받는 걸 다 계산해야겠지만 단순히 이자율이 9%에서 10% 올랐다고, 할인율이 9%에서 10% 올랐다고 가정하면 3년 사이 여러 가지 경기 변동도 있고 뭐 한국은행 이자율을 올릴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요인에 의해서 내가 이걸 할인해주는 이자율이 원래는 9%, 오늘 살 땐 9%였는데 3년 뒤 봤더니 10%야. 나는 채권을 팔고 싶어. 돈이 갑자기 필요해. 그럼 나한테 안 좋지. 안 좋아. 그런 거를 흔히 뭐라고 하냐면 이자율 리스크예요. 만기 수익률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 그러면 나는 그 당시 시점에 채권을 팔려고 하는데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팔아야 될 수도 있어. 언제 그런 게 심할까? 장기 채권들.
장기 채권은 미래에 받을 돈이 많은데 만기 수익률이 갑자기 떨어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만기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만기 수익률이 떨어졌어. 그냥 가정해. 올라갔어. 가정해. 가정한다면 내가 그 채권을 3년 뒤에 팔아야 되는데 10년짜리 채권을 갑자기 나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예상하던 그 가격이 아니야. 쿠폰 레이시 요 두 개는 한번 봐보세요. 근데 얘는 명확하겠죠. 쿠폰 레이트 얘긴데 쿠폰 레이시 작을수록 프라이스 리스크가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쿠폰 레이시 작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오늘 현금으로 받는데 오늘 조금 받고 언제 많이 받아? 만기날. 같은 채권이 있는데 쿠폰 레이시 작아. 이표를 조금만 줘. 그렇다면 오늘 받는 건 작고 미래에 받는 건 상당히 커. 상대적으로 쿠폰이 큰 것들은 오늘 최 근처에 많이 받고 나중에 적게 받아. 그래서 만약 이자율이 올라간다면 뭐가 크게 영향을 받아? 뒤에 받을 돈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지. 그렇기 때문에 로우 쿠폰 레이시 가격 변화가 심해. 이자율이 올랐을 때. 그래서 프라이스 리스크가 크다. 이거는 수학적인 젠센스 이니퀄리티라고 하는데 그냥 외워두세요. 요까지는 그냥 인투이티브하게 설명이 가능하고 밑에 거는 그냥 외워두세요. 일투 매튜리티가 낮을 때 가격이 이자율이 오르는 게 일투 매튜리티가 높을 때 이자율이 오르는 것보다 손해가 더 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6%에서 7% 변할 때 할인율이 변하는 폭, 10년 뒤 할인율이 변하는 폭이 11%에서 12% 변할 때 할인율이 변하는 폭보다 크겠죠. 왜냐하면 12% 하나 나중에 30년 뒤의 가치, 10년 뒤의 가치는 이미 거의 0원에 가깝게 수렴했기 때문에 낮은 데서 1% 변하는 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인투이티브하게는 수학적인 결론이니까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 다음에 리인베스트먼트 레이트 리스크만 하고 이거 오늘 마칠 텐데 간단히 설명해 봅시다. 채권의 가치를 미래 가치 개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같은 채권 다시 등장합니다. 뭐라 그랬어? 좀 더 간단한 채권 등장시킬게요. 0, 1, 2야. 이게 여러분의 타임라인. 원금 1,000원. 액면가 혹은 원금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10% 이표 100원. 액면가 페이스 밸류 1,000원. 이표 100원. 만기가 얼마야? 만기가 2년짜리야. 그래서 아까는 현재 가치를 구했는데 이 채권의 미래 가치를 한번 구해보자. 미래 가치를 구해봅시다.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될까? C에 R이 이자율이라고 한다면 R 제로라고 할게요. R 제로가 오늘 제로 시점에 이자율이야. 그리고 오늘 시점에 미래 가치 구하면 어떻게 돼? 처음 받는 C는 어떻게 돼? 1 플러스 R 제로. 맞지? 두 번째 받는 C는 C. 두 번째 받는 액면가도 FV. 그래서
1100 100 곱하기 1 더하기 R 제로야. 이거 합치면 미래 가치겠지. 얘를 1 플러스 R 제로의 제곱으로 나와준 게 현재 가치고, 이게 미래 가치야. 2년 뒤 미래 가치. 근데 오는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상하는 받는 돈이야. 미래. 그렇겠지. 미래 이만큼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오늘의 이자율, 만기 이자율로 만기 수익률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100 곱하기 1 플러스 R제로 100, 1000원을 2년 뒤에 받아. 그게 여러분의 플랜이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플랜이에요. 근데 내년에 봤더니 경기가 안 좋아.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 100원을 여기 받았지. 근데 R이 R0가 떨어진다면 이 2년 뒤 받는 돈은 1 플러스 R0가 아니라 1 플러스 R1이야. 왜냐면 나는 100원을 투자를 해서 그만큼 받는 거기 때문에 1 플러스 R1이야. 그 100원은 동일해. 나중에 받는. 그리고 1000원 역시 동일해. 그래서 2년 뒤 받는 돈 계산해 봤더니 뭐야? 작아. 이걸 뭐라 그러게? Reinvestment Rate Risk라고 해요. 여러분 그냥 뭐 액면가 그냥 계산할 때는 1 플러스 R0라고 해서 이게 미래에 얻을 수익일 것처럼 계산하지만, 그래서 Present Value 현재 가치로 다시 환원하지만 몰라. 실제는 이자율이 많이 바뀌어. 정부가 이자율 내린다고 하면은, 경기가 안 좋아져서 내린다고 하면은 R이 R0보다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2년 뒤 받을 돈은 여러분 뭐 10%라면 10% 여기 0.1이라고 합시다. 110원, 100원, 1000원. 여기선 1210원으로 예측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8%야. 그러면 1208원밖에 못 받아. 그래서 만기 수익률이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만기까지 이만큼의 리인버스먼트 레이트, yield to maturity로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돈을 현재 가치로 바꿨다.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같은 이자율로 가져갔을 때 수익률이고, 실제 여러분들은 이자율이 떨어진다면 만기에 이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충분해. 두 개 어떻게 보면은 대조적인 얘기예요. 얘는 이자율이 올라가. 그럼 당장 내가 팔려고 할 때, 얘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좋아. 내가 재투자할 땐 돈을 많이 벌겠지. 액면가보다. 그러니까 내가 최종까지 가지고 있으면 좋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오늘 당장 돈이 필요해. 당장. 그러면 그러니까 0년에 사고 3년 뒤에 파는데 3년 뒤에 돈 갑자기 필요해. 그럼 그때 팔 때 손해를 볼 수가 있어. 반면 두 번째는 시나리오가 좀 달라. 나는 만기까지 보유하고 싶은데 이자율이 뚝 떨어져 버려. 그러면 내가 예측했던 돈보다 받을 돈이 적어. 그거를 Reinvestment Rate Risk라고 하고 얘를 Price Risk라고 얘기해. 그래서 Price Risk랑 Reinvestment Risk가 약간씩 달라요. Price Risk 왜 생겨? 여러분 팔려고 하면은 그냥 만기까지 봐주고 있으면 좋을 수도 있어. 이자가 올랐다는 얘기는 재투자 수익률이 좋아져. 그래서 끝으로 계산해보면 남는 걸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손해가 날 수도
있어. 내가 당장 팔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집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돈이 없으면 손해봐. 근데 얘는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나한테는 손해야. 얘는 기대했던 것보다 돈을 못 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